이야기는 한 소녀가 고블린들이 탄 마차를 공격한 후 혼자 남겨지면서 시작됩니다. 고블린들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순간 신비로운 소년이 나타나 그녀를 구합니다. 몇 년 후 주인공 라우는 한 소녀의 파티에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모두가 그 소녀가 라우와 함께 팀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라우도 놀라워하는데 소녀는 그의 간판에 분명히 사람들을 파티에 모집한다고 써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소녀는 파티에 꼭 들어가겠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무술가라고 선언합니다. 라우는 자신이 힐러라고 소개하지만 모험가 길드의 직원인 아머스트가 소녀를 저지하며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머스트는 소녀 나루에게 라우의 파티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라우에게는 무능한 엘리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힐러이지만 초급 마법인 힐 밖에 모릅니다. 라우는 미로 고아로서 부모가 없는 다른 아이들처럼 모험가로 자랐지만 아직도 광역 힐이나 고급 힐 같은 마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에게 무능한 인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는 한때 번개의 검이라는 파티에 속해 있었지만 해독 마법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최근에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파티에 초대하지 않기 때문에 라우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머스트는 나루에게 라우와 파티를 이루면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나루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아머스트는 나루가 이 마을의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갱단처럼 행동하니 큰 돈을 보여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나루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머스트는 그녀가 모험의 세계에 갓 발을 들인 초보자임을 알아챕니다. 아머스트는 나루에게 초보자를 위한 좋은 파티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지만 나루는 라우의 파티에 오랫동안 들어가고 싶었다며 사기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라우와 나루는 파티를 공식적으로 결성하기 위해 서류에 서명하러 가고 나루는 라우를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것처럼 그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라우가 이름을 적으라고 하자 나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립니다. 라우는 길드 비용을 지불하고 두 사람의 파티는 공식적으로 결성됩니다. 밖에서 라우는 아무도 미로의 가장 깊은 부분을 탐험한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으며 최종 보스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모험가들이 그곳에서 막대한 재산을 찾겠다는 꿈을 꾸고 마메시티에 모여들었고 그 결과 마메시티는 국가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우는 지금 당장 미로로 가겠다고 하며 나루는 파티를 결성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괜찮은지 의아해합니다. 아머스트는 초보자인 나루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초원의 몬스터들 뿐이라고 말했지만 라우는 심상치 않게 자신만만해합니다. 미로 주변에는 몬스터들이 생겨나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초원은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약한 몬스터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미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라우는 깊이만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며 상황이 나빠지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미로에 도착한 후 나루는 자신이 무술가이니 라우가 뒤에서 그녀를 지원해달라고 말합니다. 라우는 나루의 자신감에 만족하지만 그녀가 정말 싸울 수 있을지 의아해합니다. 곧 나루는 고블린 무리를 물리치며 자신을 증명하고 라우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라우는 길드가 몬스터들이 떨어뜨린 마석을 구매해 모험가들이 생계를 꾸린다고 설명합니다. 마석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귀하지만 고블린의 마석은 가치가 낮아 더 강한 몬스터들을 처치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더 강한 몬스터들과 싸우기로 합의하고 나루는 약한 힐러인 라우를 보호하기로 합니다. 잠시 후 라우는 함정을 밟을 뻔한 나루를 구하며 그녀를 보호합니다. 함정을 발견한 것은 보통 도둑의 일이지만 라우는 오랜 모험 생활을 하며 여러 기술을 익혔다고 설명합니다. 던전 깊숙이 들어가서 두 사람은 하프오크를 발견합니다. 하프오크는 중급 악마로 알려져 있으며 단단한 몸 때문에 쓰러뜨리기 어렵습니다. 나루는 도망칠 때가 아닌지 고민하지만 라우는 협력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입니다. 나루는 그의 판단을 신뢰하며 함께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나루는 결국 약간의 피해를 입고 맙니다. 전투는 금세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며 나루는 궁지에 몰리지만 그 짐승은 의외로 그녀를 끝내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나루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엘이 오크의 가슴에 검을 찔러 넣어 그녀를 구한 것입니다. 엘은 나루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심하지만 나루는 엘이 정말 힐러인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엘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오랜 모험 생활에서 근접 전투 기술을 몇 가지 익혔다고 설명합니다. 나루는 그의 공격이 단순한 기술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엘은 나루가 다쳤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녀의 주의를 돌립니다. 나루는 별로 걱정하지 않지만 엘은 진정한 힐러답게 작은 상처도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루는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엘은 그녀를 치료해줍니다. 오크가 남긴 마석은 고블린의 마석보다 훨씬 크고 마력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이는 꽤 값어치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엘은 나루의 전투 능력을 충분히 봤다고 말하며 그들은 이미 충분한 돈을 벌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정을 나루에게 맡깁니다. 나루는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사냥을 계속합니다. 이후 아머스트는 그들이 하루 만에 처치한 몬스터의 수에 놀랍니다. 아머스트는 엘이 초보자인 나루를 미로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오크의 마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간층까지 갔다는 뜻이라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엘은 그들이 3층에만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오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이상했지만 다른 모험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고위 관리들 또한 최근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머스트는 미로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머스트의 기분은 금세 바뀌어 그들에게 마석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며 기뻐합니다. 나루는 그녀가 너무 들뜬 모습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엘은 길드 직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모험가들의 마석을 많이 살수록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머스트는 그들에게 받을 돈을 계산하며 엘은 나루와의 몫을 나누라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몫을 나누고 나서도 자신이 평생 번 돈의 10배를 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엘은 자신이 번 돈을 생각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아머스트는 나루에게 엘이 번개의 검 파티에 있을 때 속임을 당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나루는 이에 분노하며 길드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엘에게 달렸고 그는 이제 새 파티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함으로 과거는 잊고 싶다며 지나가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떠나지만 신비로운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탐욕스러운 아머스트는 수익을 계산하다가 그 남자에게 깜짝 놀랍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상사로 아머스트가 엘이 새로운 파티를 찾는 것을 돕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아머스트는 자신에게는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었다고 변명하며 단지 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본 소녀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남자는 파란 머리의 소녀가 누군지 아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엘은 자신이 새로운 파티원을 얻었다는 소식이 이미 도시 전역에 퍼졌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무능한 엘로 잘 알려진 그가 파티원을 구했다는 것은 큰 이슈가 된 것입니다. 엘은 방을 예약하려고 준비하고 나루는 엘과 방을 함께 쓰는 생각에 깜짝 놀랍니다. 엘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자야 한다고 결정하지만 나루는 이에 실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려 하고 나루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사실 나루는 그 마차에 타고 있던 소녀였고 엘이 그녀를 구해준 소년이었습니다. 엘이 그녀를 치료해준 후 나루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엘은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해 사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루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차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고블린에게 죽임을 당했을 텐데도 그녀는 개의치 않았고 모험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나루는 언젠가 엘의 파티에 합류하고 그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열심히 훈련하며 엘과 함께할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엘이 파티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루는 즉시 도시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스토커인 나루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기뻐합니다. 그녀는 엘과 파티를 결성했으며 오크까지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것은 그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나루는 낙담합니다. 그녀의 외모가 많이 변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엘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이제는 그녀의 보호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루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엘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엘이 실제로는 매우 강한데 왜 사람들이 그를 무능하다고 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